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역 경쟁 때문에 국가마다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부상 중입니다. 바로 이노비즈 기업인데요. 이노비즈 기업들은 협회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이노비즈 협회 성명기 회장과 함께 이노비즈 기업들의 현황과 활약상,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기술 혁신 관련된 협회 회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노비즈 협회 우리 성명기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요즘에 계속 바쁘시죠? 새 정부 들어서 아마 이쪽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노비즈, 이노라는 건 이제 이노베이션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비즈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 얘기인데 이름이 이노비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업 말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네.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협회로 벤처 협회도 있고 무슨 협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노비즈 협회를 좀 어떻게 좀 그런 것들하고 연관선상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이노비즈라는 이름이 이제 벤처에 비해서는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약 18,000개 정도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평균 매출액은 한 153억 정도 되는 기업군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약 40% 정도는 원래 벤처로 기술로서 창업을 했던 그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살아남은 기술 기업들. 지금 벤처 기업은 몇 개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벤처 기업 한 3만여 개 정도쯤 되죠. 3만여 개. 네. 그건 아주 이제 처음에 네, 스타트업, 그렇죠. 처음에서 네, 이제 네. 매출도 조그맣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가 커져서 아까 평균이 153억 정도 매출. 네. 꽤 큽니다. 꽤 큽니다. 그렇죠. 예. 중소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죠. 네.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벤처가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40% 정도 되고 또한 60% 정도는 원래는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 예를 들면 조선 기자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생존에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뭔가 기술 혁신적인 부분들 외국 가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회사하고 기술의 접목을 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기술 혁신 기업들. 여기 이제 정부에서 기보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기술 혁신 기업이라는 인정 제도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업들이 이노비즈 기업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기보라는 건 이제 기술 보증 기금. 네. 사실 이런 협회라는 게 일반 시청자들 일본 생각하면 야 저거 괜히 협회만 돼서 또 직원들 좋은 일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협회가 뭔가 이게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기업들이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첫 번째로 지금 그동안에 지금 이 이노비즈 기업들이 인정받고 난 것을 역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기업들이 인정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하고 매출 성장성이라든가 또 일자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생기죠. 혁신에 대해서 이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혁신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니까 어디 외국 가서 또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 회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자리하고도 연결되고 회사 기업의 성장에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만요. 꼭 그것은 아닌데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컨대 무슨 보증 금리가 좀 낮아진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혜택이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진짜 나름대로 자기가 자격이 되면 가입하려고 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일단 가입을 하면 이건 철밥통처럼 계속 회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아주 잘해서 더 커진 데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이렇게 낙오된 데도 있을 거고, 이거 또 좀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있으면 이건 정부 돈 더 퍼준다 소리밖에 또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지금 이 3년 단위로
다시 재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 여기서 그동안에 이 지금 이노비즈 인정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매출, 수익성, 수출, 아하. 그다음에 이 연구개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혁신성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전에 비해서 네. 이게 또 그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예. 그래서 점수가 네. 미달이 되면 탈락되고 아하. 또 그다음에 기업이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네, 네.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졸업을 합니다. 예, 예. 졸업을 해서 그다음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잘 돼서 졸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3,400개 정도의 기업들이 그렇게 졸업을 했고 서로 따뜻한 데 있으려고 일부러 졸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기업의 CEO라면 네. 그렇지 않겠죠. 기업 CEO는 빨리 기업을 키워가지고 중견기업으로 가고 싶고 네네. 또 그만큼 또 상장도 하고 싶고 네, 네, 이러니까 저는 뭐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혁신기업이라는 그런 네. 이름을 듣는 기업들은 네, 저는 네.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노비즈 협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윤곽이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노비즈 기업이 아까 만 몇천 개라고 8,000개. 8천 개. 네네. 이 매출이 삼성전자 매출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매출은 사실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 우리 GDP 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요. 네네. 아, 그 정도가 됩니까? 18,000개 매출, 삼성전자 매출을 넘어섰습니까? 삼성이 이제 지금 이제 작년 이제 매출액은 한 240조 네네. 정도 된다고 돼 있죠. 네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조 간 넘은 네네. 그런 상태죠. 네. 근데 재작년에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270조 정도 매출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우리 이노비즈 전체 매출액이 더 크고 네. 여기에 국가 전체 GDP의 네.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이노비즈 협회 회원사인 우리 어떻게 보면 첫 단계를 지나서 이제 네네. 막 빠르게 제대로 성장할 단계에 놓여 있는 우리 기술 중견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는 느낌처럼 들리는데 네.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또 우울한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우리 계속 안 돼,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 드리니까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어느 쪽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럴까요? 저희들 이노비즈 기업이 작년에 약 36,000개 정도 일자리를 새로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2010년부터 음. 작년까지 26만 7천 개가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에 있어가지고요. 회원사들. 네네. 그와 반해서 작년에 대기업 군들은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뭐 그렇게 특히 조선 쪽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이노비즈 기업들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기술 혁신으로 끊임없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신시장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은 이제 스케일업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업 나름 이제 스케일업.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거죠. 규모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스케일업 기업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군이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생태계가 너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 어떻게 너무 억제기도 뭐한 게 거기가 이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뭔가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경제 엔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없다 했는데 하여튼 싹은 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크고 있다. 네. 그걸 어떻게든 뭔가 그러니까 제대로 키워주면 되겠구만요. 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까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년 10만 명 채용 선포식 저 이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뭐 계속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 걱정들이 많은데 10만 명을 그냥 이노비즈 협회에서 만들어내십니까? 10만 명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를 완전히 고정적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2015년 정도로 봤을 적에 중기부에서 나온 자료가 네. 이노비즈 기업들이 우선 청년들 채용이 7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들은 지금 10만 명까지 네네. 늘리자 네네. 이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보면 요것은 기업에서 채용한 것이지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쪽은 그거보다 인원이 적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는 인력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3만 6천 개를 작년에 창출했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나머지 인력들이 36,000개죠. 그러면 지금 이게 7만 몇천 명에서 36,000개니까 10만 명까지 늘린다면 한 4만 5천 명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고 네. 기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노비즈 협회 회원사들이 소위 그 뭐 코스닥이라든지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제법 있죠. 네.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상장 기업들은 약 400여 개 정도쯤이 상장돼 있고 네네.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네네. 중견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졸업도 해버리는 경우죠. 네. 하지만 또 일단 이노비즈 기업으로서 상장된 기업들은 그 정도 수치가 됩니다. 네네. 뭐 이제 이쪽에서 잘 크려면 이제 일단 뭐 자금이 풍부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 보증에서 이제 잘 지원해 주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문제인데 아까 청년 일자리, 이제 좋은 인력들은 중소 중견기업들 자꾸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노비즈 협회 회원사들은 어떤가요? 좋은 인력들 많이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 사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처음 창업을 할 적에 보면 이 경영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금이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노비즈 기업 정도쯤 되면 업력이 어느 정도 되면요. CEO가 경영을 해줘야 되는 네, 쪽으로 네.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걸맞는 또는 그 이상의 기술 인력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보면 중소기업 그러면 다들 보면 피하고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이노비즈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만 성장 동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네. 국가적으로 네. 이쪽에 기술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 네, 네. 하고 또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서 네네. 나름대로 이런 연구 개발들을 일부를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 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도 중소기업 그럼 너무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큰 격차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네.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잘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네. 잘 제대로 앞으로 발전 전도가 유망한 네.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젊은이들도 그쪽으로 좀 더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많이 개선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협회에서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 이노비즈 기업의 18,000개 중에서 13,000여 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정을 받기가 힘든 게 어차피 그쪽에 경제 규모가 작거든요. 사실 현실이죠.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 중기부에서도 이노비즈 기업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이걸 키워서 일자리를 네, 더 많이 네. 만들자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들이 그 지방 이노비즈 기업들을 확대시키기 예,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산점 같은 네. 것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필요한 지원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 짧은 기업들, 사이즈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해외 진출할 경우 그렇죠. 자기가 그 부담을 다 감내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 그걸 뭐 혼자서 R&D 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협회에서 있는 걸 좀 지원해 주시겠다고는 돼 있는데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우선 글로벌 부분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시장 개척단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거 갈 적에 기업은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거기 가서 들어가는 재비용들 네, 네.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같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 준다든가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양쪽 기업 CEO들을 네, 하고 네.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네. 저는 이것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네. 이렇게 지금 해외 진출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 혼자서 가가지고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LG가 갔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되겠지만도 저희들 중소기업들이 가게 되면 저 회사가 뭐 사기꾼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기부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쪽에서 이 기업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매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란, 지금 베트남 이런 쪽에 기술 교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기업들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4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그다음 미얀마 이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기술교류센터를 개설해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원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고는 있는데 실제 그게 이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 것처럼 아주 악착같이 하고 네, 네. 그 지원해주는 쪽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인처럼 띄워줘야 될 텐데 이게 뭔가 이게 공돈 움직이는 식이 되면 안 될 텐데 저는 그건 안 그렇게 생각하지 되겠죠?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체로 CEO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절실함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기업 쪽은 그럴 것 같아요. 기업 네, 쪽. 네. 네. 특히 이노비즈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내 시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업들 가게 되면 정말로 정신없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여튼 좋은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근데 네. 4차 산업혁명 그 지원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저는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기술 혁신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먼저 기업체의 CEO가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퍼즐판이 있으면 거기에 퍼즐 조각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쪽에다가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먼저 CEO의 마음가짐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부분하고요. 네. 지금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 그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 쪽을 하는데 예. 장비들을 그전에는 이것을 그냥 상품으로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개념으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 전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 줄 것인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쪽에서 가가지고 연결이 되면 연구소 쪽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협업하고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훨씬 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신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 세간에 이 정부 들어서 뭔가 이 벤처 붐을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을 막 풀어서 돈 나눠줘서 뭐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이노비즈 쪽 기업들의 활약을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이 정부의 그런 또 기대에 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인 날 굉장히 대통령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이노비즈 협회 회장이 서 계시고 한 거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름 그 어떤 그 활약상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보면 이제 혁신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이 개념이 나오면서 가장 이노비즈 기업군들이 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정부에서 이노비즈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소득 주도하는 부분과 혁신 성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믹스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노비즈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균형 잡힌 그런 지원 정책이 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일자리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이노비즈 기업 같은 이런 기술 강소 기업들, 스케일업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일자리라면 지금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대체로 공감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아쉬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는 창조 경제라고 또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때도 혁신 성장 얘기하고 그랬어요. 뭐 말장난 같은 것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게 그 전에 그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전봇대를 뽑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규제 혁파. 그다음 정권이 들었으니까 손톱 밑 가시인데 그랬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들 기업인으로 봤을 때는 말장난이지 그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즉 뭔가 지금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창조 경제도 맞고 지금 혁신 성장도 맞고 그렇지만 또 우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그 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지금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혼자서는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기업한테 그러면 너희 모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술 탈취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회사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노비티 기업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네. 방안들 이런 걸 네. 찾아주면 저희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보답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그 구호나 용어보다도 이제 현장에 어떻게 보면 밀착된 네, 네.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세세한 정부 정책 네.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네요. 네. 이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다면 사실은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세금인데 세금이 사실은 조그마한 어떤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네. 비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술 중소기업에게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너무 자꾸 정부에 뭔가 지금 보면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걸 해달라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먼저 혁신을 민간 차원에서 주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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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 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예. 되는 것이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부의 그런 쪼잘쪼잘한 그 어떻게 보면 지원들 네. 그런 걸 또 오히려 좀 벗어버리고 네. 잘하는 데들한테 화끈하게 좀 밀어주고 뭐 이런 좀 지원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도 좀 있었으면 싶은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R&D 쪽에 있어가지고 사실 전체 R&D 자금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학이라든가 정부 출연 연구소 쪽에다가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많거든요. 그런 정부 보조금에 기대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기생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사회 어떤 기득권 집단이 많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수술하고 이제 몰아줄 때를 화끈하게 몰아주고 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해야 되는 것은 기초 기술이거든요. 네, 네. 기초 기반 기술. 예를 들면 지금 G5라는 그런 그 통신망이 나왔는데 앞으로 G6라든가 G7이라든가 이것은 중소기업이 못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응용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네. 이런 쪽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훨씬 네. 더 잘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몰아주고 또는 이노비티 기업하고 이노비티 기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네. 이렇게 해주고 기초 기반 기술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가 당연히 대학에다가 그래야죠. 의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바른 정책이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이 중소기업, 네. 이 벤처를 넘어선 중소 이노비즈 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우리 경제 성장의 어떤 엔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바람을 한번 드려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의 정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네요. 기업인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구상의 첫걸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한 걸음 한 걸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